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월 2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샤언 해너티 팍스 뉴스 앵커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날 나는 10,000명 내지 20,000명의 주방위군과 군대를 보내는 것을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서명서 자체를 낸시 펠로시가 깔아뭉갠 것입니다. 따라서 1.6 사태의 소요에 대해서는 낸시 펠로시가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고 1년이 지나서야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 사태에 관련이 있어 지금 잘못되면 탄핵이 될까 염려하였으나 실제적으로 1.6 사태를 유발하고 계획하고 선동을 한 것은 낸시 펠로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6 사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지금 낸시 펠로시가 하원에서 공개하기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6위원회가 샤언 해너티와 맥네니 간의 문자 메시지를 오늘 공개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큰 음모라도 꾸민 듯이 설레발을 치면서 공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별거 없습니다. 샤언 해너티가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맥네니에게 더 이상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는 지금 없습니다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변인 맥네니 또 팍스뉴스 앵커였던 샤언 해너티가 어떤 음모라도 꾸민 듯이 많은 설레발을 쳐왔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를 한 데 대하여서는 책임을 져야지 이 언론의 기본 사명도 모르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대책 없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리주 레바논에 사는 웨스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트위터에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리치 체니가 자기 정치적인 견해를 위하여 유권자들에게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게 리치 체니가 나는 보수주의 성향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민주당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도네이션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웨슬리 여인은 보통 우리가 예칭으로 웨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웨스가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불짜리를 불로 태우는 한이 있어도 너에게는 원페니도 못 보내겠다 하면서 트윗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그만큼 리치 체니에 대하여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없어지면 될 것인데 끝까지 이렇게 발악을 하니 더욱더 밉상으로 보이게 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공화당은 마이클 볼지 하원 의원이 조 바이든의 의제에 대하여 언론을 놀라운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후인 오늘 그들은 조 바이든의 치리가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거 기간 동안 물어보았어야 될 대통령의 직무, 재임 기간 동안 성취할 목표 등을 선거 기간 동안 묻지 않은 것이 오늘날 이 행정부가 재앙 그 자체임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엉뚱한 대답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입니다. 바로 지금 의회에서 필리버스터에 걸려서 통과가 거절되고 있는 연방선거법에 대하여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젠 사키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킥복싱을 하듯이 끊임없이 거기에 도전을 하고 계속 통과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리타는 한잔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리타는 바로 참고적으로 멕시칸 스타일의 아주 독한 술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마가리타는 한잔 해야지 하는 이것은 바로 보통 남녀가 헤어졌을 때 위로의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헤어져서 마음 아픈 사람에게 야 마가리타는 한잔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국의 관습인데 백악관 대변인이 이 어구를 지금 공식 브리핑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감독위원회 제임스 코미 의원이 금요일 뉴스맥스와의 대담에서 2016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세계 최대 코발트 광산을 중국이 인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헌터 바이든에 대한 국립기록연구소의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 산하의 회사가 그 코발트 광산을 인수하도록 콩고공화국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공개가 되면 아마도 헌터 바이든은 반역에 해당하는 차지가 될 수도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 오바마, 조 바이든 셋이가 완전히 종합 비리 세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료팀과 하버드 대학 의료연구팀에 의하면 자연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2차, 3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백신을 맞았던 사람보다도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립보건원과 CDC는 자연 면역에 대하여 그동안 아무런 리서치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초기 코비드-19을 알았던 사람들이 생체적으로 갖게 된 자연 면역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이들이 오히려 2차, 3차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추기 위하여 자연 면역에 대하여 전혀 데이터를 잡지 않은 것이 오늘날 CDC와 국립보건연구원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하원법사위원장인 짐 졸단 와이오 하원 의원이 앞으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었을 경우에 조사해야 될 3개를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원 조사와 두 번째는 DOJ가 학부모들에 대하여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하라고 지시한 문서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남북 국경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세 번째 남북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약 3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알레한드로 국토안보부 장관을 소환을 하려고 하자 법사위원장인 제리 네들러 민주당 하원 의원이 이것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원에서는 아무런 청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렀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이 3가지는 꼭 하여 미국민들에게 이 민주당의 실체를 밝히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당이 되기만 해봐 이렇게 별르고 있는 것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버전2로 알려지고 있는 뉴욕주지사 호철이 말을 실수하여 지금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린 아동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하는 데 대하여 꼭 해야 되느냐고 기자가 물어보자 여기에 대한 호철의 대답이 애들이 학교 갈 때 신발을 신듯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고 신발에 비유한 것이 비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지금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이 많은 의학적인 견해인데 민주당 소속의 뉴욕주 지사는 애들이 쓰는 마스크를 신발에 비유하였다고 많은 매스컴에서 지금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좀 말 실수가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에 아동을 학대하고 있는 교사가 나타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학교에 온 8학년 학생에게 입에다가 지금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장면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페이스북에 업로드가 되자마자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으며 많은 시민단체와 학부형들이 이 교사를 당장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을 하라고 지금 DOJ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연방판사가 오늘 연방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강제 조항을 금지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100명 이상의 일반 사업장에 대법원에서 백신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 지금 텍사스주에서 연방공무원에 대한 연방판사가 백신 강제 조항을 금지하였습니다. 연방공무원에 대한 연방판사의 백신 금지 판결이 앞으로 미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LA 근교에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바로 패션 매장을 열었는데 이것은 앱을 다운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현장에서 직접 고르기도 하고 또는 피딩룸이라고 하여 옷을 갈아입는 데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많은 옷들이 있는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픽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설치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누르면 몇 번 룸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이 걸려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또 고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는 책 판매 회사에서 시작하여 드디어 패션 업계까지 진출을 한 것으로 밝혀져 오프라인을 개장한 것을 보니까 이들이 입수한 정보로는 아마도 코로나가 곧 끝날 것이라고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매장은 약 한 3만 스퀘어핏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말은 한 1000평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매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사업 진출 분야가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